네, 원투펀치 레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4월 21일 조추첨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다들 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최상의 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은 먼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조 편성이 나오자마자 이제 저도 언론사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좋다고 본다. 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루마니아, 온두라스, 뉴질랜드잖아요. 네, 국가의 어떤 축구 세계에서의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조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학범 감독이 뭐 얼마 전에 또 아주 긴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만 김학범 감독의 그 조편성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은 이거였어요. 그 팀들이 예선 과정에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고 그러는 거냐. 김학범 감독의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 자체가 사실 월드컵이나 또 이런 것과는 좀 많이 달라서 이름값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리우 올림픽 때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팀이 바로 온두라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 레벨에서는 어떤 팀이 강팀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고 사실상 이름값 하나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루마니아라든가 온두라스가 어떤 팀들을 상대하고 여기에 올라왔는지 그 과정을 안다면 쉽사리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이다. 오늘 저희는 사실은 온두라스, 뉴질랜드는 다음에 다룰 건데 네. 온두라스만 하더라도 일단 미국을 탈락시킨 팀이고, 그렇죠. 뭐 미국을 탈락시킨 다음에 좀 부담 없는 경기긴 했지만은 멕시코와도 아주 대등한 승부를 또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온두라스 자체를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루마니아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루마니아가 올라온 길은 온두라스의 그것보다도 더 화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값만으로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쭉 일정을 봤거든요. 7월 22일이 뉴질랜드와 먼저 경기를 치르고 다음 경기가 바로 루마니아가 25일 날 치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25일 날 치르는 루마니아를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루마니아가 겪어온 길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네, 아무래도 유럽의 팀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루마니아가 지금 올림픽 본선에 오게 된 가장 뭐 결정적인 그 예선은 언제 있었냐면은 2019년에 있었던 U21 유럽 선수권, 네. UEFA 언더 21 챔피언십을 통해서 루마니아가 이곳에 왔거든요. 그게 2019년 대회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2021년 아닙니까? 2년이 흘렀네요. 사실 올해에도 2021 언더 21 유럽 챔피언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령으로만 보면 사실 루마니아는 2019년에 있었던 선수들에다가 2021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선수들까지도 사실은 조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온두라스, 뉴질랜드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간 소요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편을 나눠서 앞으로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여러 편을 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 팀들도 멤버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나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더 이제 올림픽에 대한 특집이 많아지겠지만,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첫 맞배기를 루마니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루마니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올림픽 전에 좀 많은 축구 대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루마니아는 거기서 현재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올 여름에는 일단 축구에서의 큼지막한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유로 2020대가 이제 1년 연기돼서 올해 열리게 되는데, 현지 시각으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는 코파 아메리카가 펼쳐지는데 요거는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0일까지 또 펼쳐지고,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올림픽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회인데, 좀 전에 이제 올해에도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 대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조별리그, 본선 조별리그까지만 진행이 되고 8강 토너먼트를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8팀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이탈리아입니다. 루마니아가 없네요. 네, 없네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루마니아가 예선 통과해서 본선 조별리그까지는
3월 달에 치렀었는데 네. 그 3월 달에 있었던 본선 조별리그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고 아깝게 8강 탈락했어요. 진출에 실패했어요. 어. 그래서 루마니아는 5월 말부터 6월 초에 열리는 이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8강 토너먼트에는 없습니다. 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로 2020 있잖아요. 거기도 루마니아가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올림픽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에게 있어서는 올여름 최대 이벤트는 올림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올림픽 본선. 그리고 이 올림픽 본선이 루마니아가 묘하게도 정말 오랜만에 올림픽 본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루마니아가 마지막으로 올림픽 본선을 밟았던 게 1964년 도쿄 올림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쿄와 좀 인연이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1964년에 루마니아가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종합 성적으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8강까지 가서 탈락을 한 건데 당시에 이제 금메달을 땄던 팀이 헝가리거든요. 네. 헝가리 그 금메달 땄던 팀과 8강에서 만나서 루마니아가 졌어요.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한 56년 만에 도쿄 올림픽을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네네. 본선에. 그래서 루마니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올림픽은 매우 신경을 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도 오랜만에 올림픽 본선을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묘하게도 나머지 이번 올림픽 본선에 나온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 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8강에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유로 2020 본선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어허. 그것에 비하면은 오히려 루마니아가 더 강적일 수 있다? 다른 유럽 팀들에 비해서 올림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학봉 감독도 아마 그 사실을 아마 잘 알고서 이야기를 하신 걸 겁니다. 예. 자, 루마니아는 올림픽 본선에 어떻게 왔는지부터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잘했습니다. 일단 루마니아를 올림픽 본선에 올려놓았던 예선 대회였던 2019 UEFA 21세 이하 챔피언십 그 대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대회는 이제 유럽은 워낙에 나라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선 리그를 거쳐서 거기서 아주 선별된 팀들만 또 그 21세 이하 선수권의 본선에 오를 수가 있어요. 루마니아가 2019년 대회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해서 이제 본선 무대를 밟는데 루마니아가 제친 나라들이 포르투갈, 보스니아, 웨일즈,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오. 그러니까 리히텐슈타인 정도는 뭐 제외하더라도 포르투갈, 보스니아, 웨일즈, 스위스를 제치고 예선조에서 1위를 차지해서 본선에 올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 루마니아가 네, 잘했구나라는 강하네.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선에 왔어요. 본선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이제 네 팀이 이제 같은 조인데 루마니아, 프랑스,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네. 또 여기서 김학봉 감독님의 포인트가 살아나요. 뭐냐면 이름값만 보면 루마니아가 제일 꼴찌 낫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루마니아가 조에서 당당 1위를 하거든요. 당당 1위를 하는데 1위요? 네, 1위를 해요. 프랑스와 2승 1무 동률을 이뤘어요. 그리고 프랑스와는 루마니아가 비겼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같았는데 상대 전적 다음으로 보는 거 전체 골 득실에서 프랑스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루마니아와 프랑스가 2승 1무였는데 루마니아가 잉글랜드를 4대 2로 이겼고요. 크로아티아에게는 4대 1로 이겼습니다. 공격력이 상당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려 8골을 넣으면서 프랑스를 이제 득실해서 제치고 이제 조 1위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와는 비겼고. 그런데 이 당시에 잉글랜드 멤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오, 쟤네들 몸값의 합이 얼마야? 할 정도입니다. 루마니아에게 2대 4로 패했던 그 당시 잉글랜드 선수들이 누구냐면 필 포든, 메이슨 마운트, 딘 핸더슨, 하비 반스, 제임스 메디슨, 도미니크 칼버트 루인, 타미 에이브러햄, 아론 완 비사카, 데마라이 그레이, 라이언 세세뇽, 피카요 토모리 같은 선수들이에요. 네. 이 당시에 잉글랜드 멤버가 지금 개념으로 하면 오 이렇게 좋은 세대로 경기를 했어? 그런데 루마니아에게 2대 4로 깨졌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이런 선수들을 패하게 만든 루마니아의 주력 선수들은 누구였을지.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죠.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프랑스와는 비겼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프랑스 멤버는 그럼 어땠냐?
다이오 우파메카노, 오. 리카 투사르, 장필립 마테타, 마르퀴 티람, 마테오 겐두지, 우셈 아우아르, 무사 덴벨레, 이브라이마 코나테, 조나탕 이코네, 말랑사르, 콜랭 다그바. 이 진영도 잉글랜드와 비교했을 때 뭐 프랑스도 엄청난 딸리지 않죠. 프랑스도 대단한 멤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팀과는 비겼어요. 루마니아가. 조에서 이렇게 잘해서 루마니아가 4강을 갔는데 4강은 이제 4강을 가면 올림픽 본선 티켓은 얻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부담은 없어요. 네.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과 붙었는데 독일에게는 2대 4로 패합니다. 제가 지금 멤버를 이렇게 쭉 불러드린 이유가 2019년에 있었던 21세 이하 그 유럽 챔피언십이 상당히 좋은 세대들 간의 경합이었다. 그러게요. 그 틈바구니에서 루마니아가 4강 안에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 본선을 오게 됐다. 루마니아의 어떤 이름값만을 가지고 이 팀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해주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나오는 이 올림픽의 루마니아는 물론 이제 본선에서 어떤 전술로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특히 2선 공격형 미드필드 진영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공격적인 면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루마니아인데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이 당시 루마니아의 주력 선수들이 이아니스 하지 선수, 그 루마니아 축구의 정말 전설 중에 전설 중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오르게 하지의 아들이거든요. 하지 선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아니스 하지 선수도 이미 조금 유명세를 아마 국내 매니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세를 좀 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렸던 선수가 제오르제 푸시카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2019년 대회에 득점 2위에 해당하는 전체 득점 2위에 해당하는 이 득점력인데 선수를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죠. 여기에 이제 윙어라든가 2선 공격형 미드필드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데니스만이라든가 플로리넬 코만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지금 이미 루마니아 성인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아니스 하지라든가 제오르제 푸시카시 선수도 이미 루마니아 성인 국가대표 선수인데 요 당시 이제 2019년 대회 뛰었던 주력 멤버들은 대다수가 지금 루마니아 A 대표팀 선수가 이미 다 돼 있어요. 이 선수들 이외에는 뭐 다리우스 올라우라든가 알렉산드루 치칼다우라든가 드라고시 네델쿠라든가 투도르 발루차, 이오누트 네델체아루라는 아주 주력 수비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미 이제 루마니아 성인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네델체아루 선수와 이제 센터백 파트너가 알렉스 파시카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2019년 대회뿐만 아니라 2021년 대회에서도 주력 센터백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린 슈테판, 크리스티안 마네아, 라두 보보치 이 선수들은 이제 좌우 윙백에 서는 선수들이고 안드레이 라두라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주력인데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최전방에 푸시카시 선수를 위시해서 그 아래쪽에서 받치는 2선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업이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뽐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 요 선수들이 그대로 나올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요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진 않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올해 루마니아가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을 한 번 더 치렀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본선에는 오르는데 성공했지만 본선 조별리그에서는 이제 탈락이 되는데 그 스토리도 사실은 좀 흥미진진합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올해 대회입니다.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2021년 대회인데 근데 이때는 2019년과는 달리 조 1위는 못했습니다. 조 2위를 했어요. 덴마크에게 밀리면서 조 2위. 하지만 뭐 제친 나라들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 핀란드, 북아일랜드 이런 나라들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제치고 조 2위를 하면서 와일드 카드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또 본선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선 조별리그를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3월에 치렀던 건데 루마니아가 이제 2대회 연속으로 사실은 다 죽음의 조에 들었어요. 2년 전 대회에서는 루마니아, 프랑스, 잉글랜드, 크로아티아였는데 이번에는 루마니아,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헝가리가 조금 뭐 약간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네덜란드와 독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항상 그 연령별이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죽음의 조였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8강은 제가 못 갔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못 간 과정이 매우 근소한 차이. 근소하게 아깝게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헝가리가 3패를 했어요, 일단. 오. 헝가리가 3패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세 팀이 모두 1승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의 경기에서는 다 비겼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네덜란드, 독일이 모두 1승 2무승부였습니다. 박빙이었구나. 아, 이렇게 1승 2무승부였는데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순위 정하느냐? 유럽에서 하는 대회는 UEFA 대회들은 승점이 같으면 상대 전적을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세 팀이 동률이잖아요. 세 팀의 상대 전적은 어떻게 보느냐? 헝가리가 했던 경기들을 다 빼고 세 팀의 순위표를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관계없는 팀은 빼고 네. 세 팀의 순위표를 다시 그려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냐면 비길 때 점수를 골을 넣고 비겼느냐 0대 0으로 비겼느냐 이제 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번번이 골을 넣으면서 비긴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세 팀 순위표에서 네덜란드가 두 번 다 비기긴 했지만 골을 가장 많이 넣었었어요. 조금 위에 올라선 거구나. 네, 그래서 세 팀 중에서는 네덜란드가 무조건 1등이고 그러면 이제 독일이냐 루마니아냐잖아요. 이 두 팀은 사실은 상대 전적으로도 이제 가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뭘로 가려요? 자, 상대 전적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FIFA 대회에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요. 조 전체에 있어서의 골 득실. 예, 우리가 보통 FIFA 대회에서는 골 득실, 다득점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 전적이 나오는데 UEFA 대회에서는 상대 전적이 먼저 나오고 여기서조차 가릴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골 득실, 다득점이 나오거든요. 네. 전체 골 득실을 보니까 거기서 루마니아가 독일에게 조금 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헝가리와 했던 경기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못한 게 아니죠.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루마니아 축구협회에서는 좀 실망은 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두 대회의 이제 감독이 다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19년 대회 때는 미렐 라도이 감독이 지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대회 때는 아마 요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해서 그리고 사실 잉글랜드 넘어온 이후에 좀 안 좋은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람인데 아드리안 무투 감독이 2021년 대회는 감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는 다시 미렐 라도이 감독이 돌아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 올림픽 대회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일단 그 2019년 대회에서 2019년 그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팀을 4강에 올리면서 올림픽 티켓을 따낸 미렐 라도이 감독이 그 공로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뭘로 승진했느냐? 이제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성인 국가 대표팀이죠. 네. 그래서 현재 루마니아 A 대표팀 감독이 이 라도이 감독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21세 이하 2021년 대회 때는 그 대회는 아드리안 무트 감독이 이제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도이 감독 시절 그 2년 전에는 엄청난 성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루마니아는 내심 요번 해에 있었던 대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투 감독은 좀 신뢰를 못 받았어요. 무투 감독은 좀 신뢰를 못 받았고 사실 이제 올림픽 대표팀은 21세 이하 대표팀을 지도하던 감독이 연장선상에서 지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중요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A 대표팀을 맡고 있는 라도이 감독을 이번 올림픽도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드리안 무투는 라도이 감독의 코치를 해. 무투 감독은 아마 기분이 좀 언짢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투가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있는 사나이거든요. 예전부터 사고를 많이 쳤고 사실은 마약 관련 사고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라도이 감독은 2019년 대회를 성공한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또 A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2019년에 이 올림픽 본선 티켓을 땄던 그때 제자들을 좀 불러서. 주력으로 많이 부르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A 대표팀도 지금 맡고 있는 이만큼 어떻게 보면 와일드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김학범 감독보다는 조금 편안함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은 얼마 전에 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6월 훈련 때부터 그리고 평가전부터 잘 좀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는 특히 이제
벤투 감독의 성인 대표팀도 사실은 월드컵 지역 예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림픽에 그때는 조금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는데 요 라도이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A 대표팀도 맡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좀 편안함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네요. 예. 그런 와중에 또 예비 명단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학봉 감독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은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전체적인 예비 명단을 정해놓고 뭐 IOC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또 백신도 순차적으로 맞춰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학봉 감독도 11명의 와일드카드 선수를 포함한 50명의 명단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와 다른 게 뭐 손흥민도 있어요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나머지 세세한 명단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루마니아 언론을 요즘 많이 찾아봤는데 루마니아에서는 61명이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아, 이름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61명 중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단이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 여기서도 뭐 나중에 뭐 부상자가 나오면 또 바꿀 수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61명 이름들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약간 좀 한 1% 자신이 없는 거는 제가 루마니아어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일단 한의원님도 모르시는 게 있다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 61명 중에서는 역시 두 자릿수의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오버 에이지 요번에는 사실 24세까지 되거든요. 네. 올림픽이 1년 연기됨으로써 나이가 한 살 상향이 돼서 24세 이하 대회가 됐는데 어쨌든 24세를 넘어 초과하는 선수들도 10여 명 있어요. 그 10여 명을 포함해서 한 61명 정도의 명단이 일단 루마니아 쪽에서는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 중에서 좀 주목할 선수들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으로 역시 이아니스 하지 선수가 있습니다. 전설 게오르게 하지의 아들이고 이 선수는 아마 우리 국내 팬분들도 뭐 스코틀랜드 리그라든가 유로파 리그 뭐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레인저스 소속이기 때문에 레인저스 정도면 우리 또 국내 대단히 수준 높은 매니아 분들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아니스 하지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는 없을 텐데 일단 아버지를 닮아서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아버지의 경지에 미치지는 못해요. 아버지의 경지까지는 아닌데 아버지 닮아서 일단 왼발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발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래서 이아니스 하지 선수는 사실상 거의 양발에 가깝다. 네. 이아니스 하지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오르제 푸시카시 선수가 있는데 이 제오르제 푸시카시 선수는 2019년 21세 이하 대회 때는 출전을 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가 부르려면 와일드 카드로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96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97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푸시카시 선수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와일드 카드로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대회에서 올림픽 본선에 팀을 올려놓은 메인 공격수거든요. 주 공격수인데 그 선수를 뺀다는 거는 이번 올림픽에 빼면은 사실은 그거는 좀 그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하잖아요. 이 선수는 지금 잉글랜드 챔피언십 레딩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간 다행한 거는 지난 시즌 대비 올 시즌은 조금 저조합니다. 활약이. 네, 지난 시즌에는 두 자릿수 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는 출전 기회도 지난 시즌보다 조금 줄었고 골 수도 좀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쓸 것 같은데 쓰려면 와일드 카드를 한 장 써야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쩌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발렌틴 미할리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2000년생이니까 뭐 나이는 뭐 상관이 없는 선수고요. 올 시즌 그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지금 4골을 넣고 있는 이제 윙어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월에 있었던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그 조별리그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뛰지 않고 성인 국가대표팀에서 월드컵 지역 예선을 뛰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월반한 거예요. 경험치가 높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생에 비해서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이 선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상당히 스피디한 돌파력을 지닌
윙어로서 특히 왼쪽 측면에서 스피디한 돌파를 하고 나서 오른발 접고 들어와서 가마차기. 아, 예, 마치 그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네. 그런 슈팅처럼 이름값으로 보면 이하니스 하지 선수가 기존의 이름으로는 더 유명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발렌틴 미할리아 선수가 만약에 이번 올림픽에 온다면 이 선수가 상당히 저는 루마니아의 떠오르는 비밀 병기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언급해야 될 선수들이 누구냐면은 61명을 명단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1명 중에서는 유럽 축구 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선수가 최소한 2명 있습니다. 토트넘 경력을 지니고 있는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아 사수올로의 주전 수비수 블라드 키리케슈 선수가 있는데 네. 이 키리케슈 선수는 8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오게 된다면 이제 와일드 카드가 될 텐데 요 키리케슈 선수는 성인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역임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잘하면은 요 선수도 부를 가능성도 저는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라도이 감독이 성인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성인 대표팀에서도 캡틴을 하고 있는 요 키리케슈 같은 수비수를 하나 딱 뒤에 두면 뭔가 좀 든든하죠.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우는 그런데 이제 사수올로와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올림픽이 끝까지 갈 경우에는 8월 7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즌을 시작하려는 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부담되는 날짜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와일드카드 선수를 부르려고 할 때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소속팀과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만약에 그게 잘 될 경우에는 키리케슈 선수를 부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키리케슈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골들을 터뜨려요. 갑자기 뭐 장거리 슛이라든가 뭐 세트 플레이 가담했을 때 갑자기 뭐 오버헤드킥이 나온다든가 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플레이를 가끔 하는 선수예요. 예측 불가. 또 한 선수는 역시 이제 와일드 카드로 이제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명단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 니콜라의 스탄시우 선수가 있는데 이 스탄시우 선수는 게오르게 하지 같은 위대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었던 이제 루마니아에서 하지의 위대함에는 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하지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 니콜라의 스탄시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탄시우 선수는 이미 여러 국제 대회들을 통해서 우리 팬들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열심히 보신 분들도 슬라비아 프라하 경기들을 통해서 아마 이 스탄시우 선수를 또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 시즌 일단 폼이 굉장히 좋아요. 올 시즌 모든 대회 도합 16골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면서 그 위치에서 16골이면 상당히 많은 골이고 이 스탄시우 선수는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기 킥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1년 유럽 선수권 루마니아가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본선 조별리그까지 뛰었던 거기서 이제 맹활약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99년생 플레이메이커도 있어요. 이 선수는 이름이 올림피우 모르찬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는 개인기가 아주 좋고 이제 왼발 전문 플레이메이커면서 루마니아 자국에서 올 시즌에 이제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스탄시우 선수와 이아니스 하지 선수와 이 모르찬 선수는 약간 역할이 겹쳐요. 그래서 세 선수를 다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될까? 잡음 없이 갈등 없이 뽑을 수 있는 선수 위주로 일단 먼저 뽑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명 선수들을 좀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2019년 U21 대회에서 주력 센터백으로 뛰었고 지금 그리스 리그 명문인 AEK 아테네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센터백으로서 이오누트 네델체아루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선수도 2019년 21세 이하 대회 주력인데 이 선수도 만약에 데려오려면은 이제는 와일드 카드 써야 돼요. 96년생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키리케슈 선수를 얘기했는데 네. 키리케슈와 네델체아르 중에 저는 와일드 카드를 한 장 쓸 것 같아요. 두 선수 가운데. 두 선수가 이제 모두 센터백을 할 수가 있는 선수들이라서 네. 약간 또 겹치거든요. 그런데 아마 네델체아루 선수가 21세 이하 2019년 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했던 수비수이고 지금 그리스 리그에서 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96년생이면은 97년, 98년, 99년들과 같이 뛰는 데는 무리가 없죠.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키리케슈 선수를
안 데려올지도 몰라요. 이 네델체아루 선수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수비수고 나머지 선수들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역시 96년생이라 이 선수도 데려오려면 와일드카드를 써야 되는데 올 시즌에 이탈리아에서 칼리아리 주전 미드필더로 3골을 넣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바로 이 라즈반 마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이 라즈반 마린 선수는 지금 칼리아리에서 뛰지만 이 이전에는 벨기에의 스탕다르라든가 네덜란드의 아약스라든가 또 벨기에 네덜란드 명문 클럽들을 거쳤던 선수인데 이미 이 라즈반 마린 선수는 성인 대표팀에서 28경기나 나서서 2골을 터뜨린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감독은 뽑고 싶은 선수일 수 있다. 라도이 감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공수 양면에서의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로서 상대 공격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커팅, 인터셉트 이런 것도 잘하고 인터셉트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볼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네. 또 위험 지역으로 공격에 또 가담하면서 직접 또 골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칼리아리에서도 이 선수가 지금 계속 주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드에 와일드카드 한 장을 쓴다면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선수들은 해당 연령에 그냥 해당되는 선수들로서 98년생 데니스 만 선수와 플로리넬 코만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수 네델체아루 선수 또 이아니스 하지 선수와 더불어서 그 2019년에 있었던 그 잉글랜드 뭐 크로아티아 프랑스 등을 상대했던 그 대회에서 아주 맹활약했던 2선 윙어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니스만 선수나 플로리넬 코만 선수는 저는 거의 이 선수들은 100% 그냥 이번 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00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 9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연령에 또 해당이 그냥 되는 선수들이라서 아마 거의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선수들인데 어찌됐건 아직 뭐 루마니아가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선수들의 일부는 아마 틀림없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또 와일드카드나 일부 선수들은 이제 그 와일드카드 장수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별로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르지만 와일드카드로서도 좀 유력하고 왔을 경우에 루마니아에 좀 도움이 될 선수들 위주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또 김학봉 감독이 그 팀마다 또 굉장히 다른 전술을 또 가지고 나오셔갖고 재밌는 경기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루마니아를 상대로 또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대표팀이 만나게 될 조별리그 3팀 중에서 이 루마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어요. 다음번에는 온두라스하고 또 뉴질랜드 언제 또 만나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 레드에서는 또 재밌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루에서 뵐게요.